전문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한 4장 정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1910년서부터 45년 시기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평가를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해 가면서 수탈한 부분도 있지만은 조선 사회를 근대화 시켜준 부분도 있다 라고 역사적인 평가가 나눠져 있는데, 특히 근대화 시켜준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역사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사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1905년부터 10년까지의 조선인들의 대응의 방식에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의 흐름,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어떠한 운동의 흐름이 조선사회의 어떤 당시의 자주와 주권의 확립과 조선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합했는지 하는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시기에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의 어떤 식민 지배가 조선을 근대화시켜 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의 저항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제 의병전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05년 아까 얘기했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은 일본이 강연해가지고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권,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때 대사라든지 공사를 이제 파견하고 이럴 때는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본이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지도층들은 민영환이라든지 조병세라든지 이런 일부의 당시의 관료들은 자결을 행하게 되고, 또 상소투쟁 이 행해진다든가, 혹은 도시의 상인들은 상점의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벌인다든가, 혹은 농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 거부투쟁을 벌인다든가, 혹은 군중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신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신문에서는 이게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자, 을사조약이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당시에 황성신문이라는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신문인데요. 이 신문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주필이 이 을사조약이 맺어진 이 날을 목로와 통곡한다 라고 하는 시리아 방성되고, 이 을사조약은
을사조약을 맺은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황성신문에 논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논설에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이토 히로부미, 이 일본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히로부미가 이 러일 전쟁을 행하면서 백인종의 대표자인 러시아가 동부아시아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황색인종의 대표자인 일본이 맞아 싸움으로써 동아시아의 이 동부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조선의 근대적 지식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열렬히 지지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이겼다고 해서 조선에게 을사조약을 강요해가지고 외교권과 내정권을 이렇게 장악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얘기고요. 두 번째 문단은 그것을 고종은 반대를 하는데요. 황제는 반대를 하는데 밑에 있는 대신들이 이것에 즉 을사 오적이라고 하는 대신들이 거기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을사조약을 통과시키겠다고. 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저 개되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 대신들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거짓된 위협에 겁을 먹고서 벌벌 떨면서 거기다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허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맨 끝에는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요. 을사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 노예가 됐다. 일본의 노예가 됐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벼랑간 멸망하고 멈추겠는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표 하면서 당시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당시의 대표적인 신문인 황성신문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지금 이런 어떤 논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시에 조선인들의 소위 항쟁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반일 의병 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의 공포에 의해서 1895년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6년 2월에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가지고 당시에 갑오개혁 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이제 고종은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해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칙령에 의해서 당시의 의병들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을사조약 이후에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조선의 이 강요한 외교권과 재정권의 어떤 박탈에 항의해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의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일본은 조선인들의 저항을 우려해가지고 조선인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1905년 때보다 더 확산된 그런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걸쳐서 의병 투쟁이 전개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제2차 의병 투쟁은 제야 유생 세력의 주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생 의병장들은 당시에 민중 사이에 퍼져 있는 강력한 반외세 인식, 특히 반일 의식을 유교적 입장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민족적 대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병을 모집해서 저항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 많은 군에서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남부 지방에서만 약 60개 군에서 1906년 초부터 6월 말까지 60개 군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상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방에서 의병 부대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쟁은 1906년 3월에 전 참판이었던 민종식이 충청남도 정산에서 1,000여 명의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충청도에서 가장 큰 홍주 지역을 점령하고 공주에서 다른 의병 부대와 이제 합류하면서 저항을 하려고 했지만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진압됩니다. 또 하나는 1906년 위정척사파의 거두였던 최익현이가 전라북도 태인에서 그들의 문화생과 농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1,000여 명이 거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11월에 바로 이 전라도 순창에서 정부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면서 이 최익현이가 왕이 보낸 정부군과 자기가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의병 부대를 해산하고 스스로 정부군의 이제 포박을 받아요. 이제 그것은 당시에 주자학적인 입장, 위장척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보낸 군대와 자기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군대와 싸우려고 한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결국 일본군의 신문을 받고 일본 군인들이 그 당시 내정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익현인을 대마도에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대마도에 데려가게 되자 이 최익현인은 나는 일본인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거기서 단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이제 형태를 띠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1907년이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07년 7월에 일제는 당시에 통감부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네가 고종에게 네가 파견을 했지 않냐,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압박을 하게 되고, 당시에 을사 조약을 맺었던 대신들도 고종에게 물러나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압력에 대해서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고 자기가 물러나면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렇게 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의병전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1907년 8월 1일 날 7월 31일 날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그 당시에 일대 대장인 박승한이가 자결을 하게 되고, 군인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총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이제 군인과 그 다음에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일본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1905년에는 한 70개 군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은 이때는 약 한 300개 군에서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 이후에는 군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나름대로 새로운 전술과 전투력을 이제 갖춰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게 일본 공사관의 기록이에요. 공사관의 기록 보면은 1907년 이후에 의병 전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투 횟수가 일본 공사관의 기록에 보면은
1907년에는 323회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어요. 거기에 참여한 이것은 총 참가자 수입니다. 44,000명. 1908년에 1451회, 69,000명. 1909년에는 898회. 그래서 1908년과 9년에 의병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본토에서 일본군 2개 사단을 조선에 이제 파견해가지고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의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가 당시에 조선을 이제 다니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대한제국의 비극이에요. The Tragedy of Korea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서양 언론인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의병에 대한 사진. 이건 이제 처벌하는 장면들, 처형 장면이죠. 이것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민들이 이제 일본의 어떤 침략상 철도를 이제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을 잡아다가 이제 처형시키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의 투쟁이 가장 이제 치열하게 전개됐던 것이 1907년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좀 쉴까요?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시 4시에 오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문자 대화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